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각종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 교회가 지역 어르신을 섬기기 위해 춘천시로부터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네트워크가 상용화되면서 정보통신 기술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 한 개신교 언론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법의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의 열악한 교회들을 찾아가 시설을 보수하는 선교 사역이 한국의 한 작은 교회의 섬김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사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열렸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총선 결과가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될 당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인데요.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요. 현재 이번 판결로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임신 초기에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 불합치라고 헌법재판소가 11일 결정했습니다.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으로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 재판관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이 위헌, 2명이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등 종교계와 사회단체에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등은 헌법 불합치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비과학적 판단이라며 남성 양육책임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낙태 예방을 위한 책임의식 강화, 성가치 교육 등을 통해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응해서 생명을 지키는 모든 학자들, 또 법학자들, 그리고 의사들, 그리고 우리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향후에 이제 생명을 살리는 생명 존엄성에 입각한 그러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협조하고 운동할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운동은 잠깐 하다가 멈춰지는 게 아니고요. 생명은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그게 상관없이 아마 계속 해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와 가톨릭 등 종교계도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성명을 통해 모태의 생명과 연관된 상태가 아닌 이상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태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지이자 권력의 남용이라며 오만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연합도 생명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이번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얼마 전에 한 클럽에서 촉발된 사태가 사회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분별 없이 왜곡된 성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성 문제, 교회 안에서도 바로 알고 바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클럽에서 벌어진 폭행으로부터 시작된 사태. 불법의 집합이라 불릴 만큼 눈덩이처럼 커진 사태는 해결될 줄 모르고 그 파장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성에 관련된 문제. 성관계 동영상 유포와 성매매 등 성적 윤리가 무너진 모습 가운데 국민들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성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보수적인 교회의 특성상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치료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30년 이상 성 문제 관련 상담 사역을 이어온 고병인 소장은 성 문제 중 많은 인원이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 문제가 있는 부모에게로부터 이어지는 대물림,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쓴 뿌리가 돼 성적 윤리의 무너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관음증, 섹스 중독 환자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나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중독으로 들어갑니다. 전부 외로운 사람들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외롭다라는 것 또 충동적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상처거든요. 상처 치유가 회복되지 않은 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고 소장은 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세대를 넘어 한자리에 모이는 교회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것. 한편으로 드러내기를 터부시하는 교회 문화를 과감히 탈피해 성 문제를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모임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은밀히 모일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가져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요. 누구나 다 5분씩 똑같이 나누고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밀 내가 알고 내 비밀 네가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서로 비밀을 발설할 수 없는 목약이 거기서 형성이 되고 친밀감이 형성이 돼요.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는 성 문제. 위기를 인지하고 회복함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10년 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아 보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춘천의 한 교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민간 차원의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인구는 34만 명, 전체의 14.2%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 인구 증가는 여러 사회 문제를 낳고 있지만 국가의 시스템으로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고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은 순복음 춘천교회가 사단법인 사랑나눔 춘천지회를 통해 춘천시로부터 복지관 운영을 5년 동안 위탁받았습니다. 2017년 11월에 개관한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은 지금까지 3,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 기반이 열악한 춘천시 북부권 농촌마을의 특성을 복지 서비스에 반영해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교회와 세상이 따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것이 교회의 한 복음 전도의 한 길이고 또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춘천시는 2018년 4월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28만 5천 명의 15.5%에 해당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요구에 따라 설립된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이 존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이제 상존해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요.
노인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끼를 이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은 지상 3층, 연면적 3,930제곱미터에 식당, 당구장,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물리치료실, 사계절 게이트볼장 등을 갖춰 외로운 어르신들이 다양한 오락과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사진 공모전, 나눔 릴레이, 문화대축제 등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복지관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퇴직을 한 후에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도 이런 데 와서 생활을 하니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반가울 뿐이고. 네, 집에 있으면은 뭐 이게 잡념도 생기고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는 웃는 거 훈련하는 데잖아요. 너무 행복하고요. 초고령사를 앞둔 국가의 당면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며 사회의 공적 책무를 다하려는 한국교회. 오늘도 한국교회는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지역과 같이 고민하고 세상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인 5G 네트워크가 상용화되면서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친구나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사라져간다는 이런 지적도 계속돼 왔는데요. 최근 유럽의 개신교 언론이 청년 세대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지난 1일부터 닷새간 열린 하노버 산업박람회. 75개국 6,500개 기업이 참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박람회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인공지능과 5세대 이동통신, 5G 네트워크의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Dann geht es um die Innovation. Und da ist das Stichwort 5G hier schon genannt worden. 5G wird uns hier nochmal vor völlig neue Herausforderungen stellen. 5G와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정보통신은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의 발달이 인간 사회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럽의 개신교 언론 에반게리컬 포커스는 14세에서 24세 사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96%는 친구나 가족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음성통화 대신 메시지를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전화를 받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을 실제로 어색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81%가 친구나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현상은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쉽게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음악 듣기, 온라인 쇼핑 등을 즐긴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의 한 기독교 청소년 상담가는 청소년들의 삶은 현실과 가상이 섞여 있어서 그들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은 부족해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선교지의 작은 교회를 돕고 시설을 보수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열악한 선교지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집짓기, 교회 건축, 그리고 리모델링과 보수 등의 사역을 펼치는 마중물 선교회가 필리핀 선교지 교회의 보수 사역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선교회의 선발대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여러 선교지의 교회를 미리 돌아보며 사역에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개혁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사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삶의 어떤 순서가 많이 바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이 필리핀 땅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동역해서 필리핀 교회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마중물 선교회 사역은 국내외 작은 교회들을 섬기며 사역을 확장했습니다. 지난해엔 선교회를 위한 교회를 새롭게 개축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역과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좀 넓어질 수 있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난한 곳들 또 우리가 함께 또 구제하면서 도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선교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해외 선교 열방을 향해서도 선교를 많이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사실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그 관리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역하고 동력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몫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지 교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지붕에 문제가 발생해 비가 오면 물이 새기 일쑤입니다. 마중물 선교회는 지붕 보수 공사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도록 사역을 계획합니다. 교회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보니까 비가 새는 곳이 참 많고 또 목회자가 또 재충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참 없는 것 같고 일단은 급한 데를 좀 먼저 위주로 할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돌아본 교회들을 될 수 있으면은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모든 교회들을 다 하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의논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지 교회가 한국 교회의 사랑과 섬김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루마니아는 약물 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마약에 중독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틴 챌린지라는 단체가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보내온 G&A 소식입니다. 약물 중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큽니다. 대표적인 마약인 헤로인 밀매의 경로가 되는 루마니아에서도 약물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루마니아의 젊은 세대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마니아에서 몇 년 전부터 틴 챌린지라는 단체가 약물 중독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Teen Challenge se găsește în 130 de țări. Sute de mii de tineri și-au schimbat viața prin puterea transformatoare a lui Dumnezeu. 최근에 틴 챌린지가 루마니아의 한 도시인 바이아마레에 센터를 세웠습니다. 약물에 중독된 젊은 세대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Într-adevăr, la nivelul orașului Baia Mare chiar există consumatori și în presa locală deja au început să se vehiculeze tot felul de cazuri întâlnite la nivel de școli. 에마뉴얼은 틴 챌린지의 상담 프로그램이 바이아마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Numărul populației urbane din orașele României, cifra se situează la un procentaj de 6,6% în privința consumului de droguri. Dacă împărțim, de exemplu, această cifră referitor la numărul populației orașului pe care Baia Mare îl are, reiese undeva o cifră de 136 de persoane consumatoare de droguri. 남부 캘리포니아 틴 챌린지 의장인 론 브라운은 어떻게 틴 챌린지의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i어올 수 있었는지 강조했습니다. The reason Teen Challenge has been around now as a ministry for 60 years, Motivul pentru care această misiune Teen Challenge este la lucru de 60 de ani is because of the grace of God este datorită harului lui Dumnezeu and people of goodwill who care about those who are broken and lost. 지금도 틴 챌린지 바이아마레 센터에서 약물 중독자 3명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틴 챌린지 사역자들은 약물 중독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중독에서 치유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9일에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열렸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가 정책은 물론 종교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스라엘 현지 통신원과 전화 연결해서 총선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명영주 통신원. 네. 네, 지난 9일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최종 결과는 우파 정당 리쿠드가 득표율 26.83%로 1위, 중도 좌파 정당 블루앤화이트가 26.47%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회 120석이 분배되는데 양당 모두 35석씩 차지하게 됐고 이외에 12개의 소수 정당들이 나머지 50석을 분배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설립되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한 정당이 득표율 50%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석도 과반수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석을 확보한 다른 소수 정당들 중 같은 성향의 정당들과 연대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당 성향별로 총선 결과를 나눠보면 우파 정당들이 65석, 중도 좌파 정당들이 55석을 차지했기에 우파 리쿠드 당을 중심으로 연립정부가 꾸려지고 당대표인 네타냐후가 총리로 임명될 것이 거의 확실시됐습니다. 네타냐후가 총리로 최종적으로 임명되면 5선에 성공하게 되고 초대 총리 벤구리온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최장 총리 임기 기록을 뛰어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현지 교회 그리고 사회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현지 교회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 크리스찬 인구 비율은 2%인데 대부분이 아랍 크리스찬들입니다. 우파 정부가 세워지면 유대 민족주의 경향의 법안과 정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에 아랍 크리스천을 포함해 소수 민족들에 대한 대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인구의 0.5%도 채 되지 않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안에서는 반응이 다양하게 갈립니다. 중도좌파 블루앤화이트 당이 동성애 옹호 등 비성경적 공약을 내세워왔기에 나라의 성경적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였지만 연립정부에 포함되게 될 우파 정당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정통 유대교 정당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수 정당이 승리한 이번 선거 결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최근 이스라엘은 종교적, 민족적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 진영과 변화, 세속화를 추구하는 진보 진영 간의 갈등이 점차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동 아랍국 사이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안보와 관련해서는 자결권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할 것에 한 목소리를 내지만 사회 내부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안식일의 대중교통 운행과 종교인들의 병역 문제 등 문제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모습이 그중 한 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 내 유대인 660만 명 중 유대교 율법을 일부분이라도 지키는 유대인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3분의 2는 세속적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선거날 한두 주 전까지 중도좌파인 블루앤화이트 당이 더 우세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파가 승리한 것으로 미뤄볼 때 시민들이 사회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안보적인 문제에 우선순위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는 오랜 기간 불안한 중동 정세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총선 직전 미국이 골란 고원의 이스라엘 자치권을 인정하고 러시아의 도움으로 37년 전 레바논에서 실종된 이스라엘 군인의 유해를 찾아오는 등 큰 외교적 성과를 이뤄낸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몇 주간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정당들 간의 연대 협의가 이뤄지고 내각 및 정책들이 수립되게 됩니다. 우파 정당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수립되면 국가의 세속화 속도는 느려지긴 하겠지만 앞으로의 정부 설립 과정에서 이스라엘 전체 유익을 위해 좌파 정당들을 내각에 포함시켜가는 시도도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진보 및 세속화 정책들 중 일부를 수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한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관리해야 한다는 공약을 계속 내걸어왔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미국이 이스라엘 총선 직후 국경 문제를 포함한 이팔 평화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왔는데 총선 결과가 확실해지는 목요일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 시기를 늦췄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팔 평화안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28 평화 계획을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 성사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스라엘 이번 선거 결과로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정책들이 얼마나 세워질지, 또 아랍 크리스천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기도하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영주 통신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군경교정선교부가 제6회 군종목사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총회 김태형 부총회장이 비전을 이루는 행렬을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이어 축사와 격려사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군선교 정책 세미나에서는 예비역 중장 김학주 장로와 육군 소령 유경수 목사가 강사로 나서 군선교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가 분열 60년 만에 대규모 공동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두 교단은 간담회를 갖고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 107주년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장로교 기도회를 오는 9월 1일 총신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변창배 사무총장은 총신대에서 최초로 열리는 기도회가 분열을 참회하고 교단의 역사성을 기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최우식 총무는 한국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교단이 만나는 이번 기도회는 한국교회 사이의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이성희 회장과 이홍정 청무를 비롯해 9개 회원 교단장들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회협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다는 성서의 가르침이 100년 전 우리 민족사에서 실현된 것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 속에 주권 재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흘러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남북이 하나 된 온전한 자주 독립국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했습니다. 한교총 박종철, 김송복 대표회장과 리명석 상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양우 장관은 사람의 삶과 관련해 문체부가 다루는 종교와 문화, 체육 가운데 종교 영역이 특히 중요하다며 분열된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배석한 한교총 관계자들은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기독교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회윤리 문제를 법제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양우 장관은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생명을 중시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공평하게 판단해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이 벚꽃과 함께하는 힐송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기도원에 있는 천여 그루의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열리는 콘서트에서는 CCM 가수 사랑이야기의 찬양 콘서트를 비롯해 소프라노 김수와 피아니스트 정태민, 바이올리니스트 김유경 씨 등이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벚꽃과 함께하는 힐송 콘서트는 오는 13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개최됩니다.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다음 달에 개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독교 이념의 영화제인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올해는 미션을 주제로 주제와 관련한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이 소개됩니다. 주최 측은 문화선교로 세상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해온 영화제의 존재 목적을 되새기고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가 영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작품을 선정하고 영화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제 홍보대사를 맡은 배우 김정화 씨는 주제 미션은 비신앙인들에게도 삶의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며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가 문화축제 자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화제는 오는 5월 7일에 개막해 5월 12일까지 서울 필름포럼에서 진행되며 개막식은 이화여자대학교 ECC 안에 있는 삼성홀에서 열립니다. 또 영화제 기간 동안 장편 27편과 단편 3편 등 총 30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에게 보편적 인류애와 사랑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기 위해 2003년부터 비경쟁 국제영화제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만 싱더우회 총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초청해 초교파 성령축제인 파이어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성령의 불길로 대만을 변화시키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는 대만과 중국, 싱가포르 등 13개 나라에서 성도 4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 돼 놀라운 부흥을 이뤘다며 대만 교회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필요하다며 대만 교회가 부흥해 대만을 성령으로 뒤흔들고 중국과 아시아,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성령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군 기지 인근에서 미군 호송 차량을 겨냥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미군 3명을 포함해 미국인 4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소식입니다. 호주 정부가 드론을 이용한 공중 배송 서비스인 프로젝트 윙을 승인했습니다. 18개월 동안의 시험 끝에 호주 캔버라 지역에서 드론으로 식품과 음료, 의약품을 배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공중 배송 서비스는 캔버라 북부 지역에서 몇 주 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신성 모독죄로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불교 신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불교 신자는 모스크의 스피커 소리가 크다고 불평해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의 기각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알제리 의회가 압델 카데르 벤살라 상원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지명했습니다. 벤살라 임시 대통령은 민주화 시위대의 압력으로 사임한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지명된 건데요. 임시 대통령은 새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90일 동안 알제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탄자니아 정부가 7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자니아 환경부 장관은 상점과 식당에서 무료로 비닐봉지를 주면서 사용량이 크게 늘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 소식입니다. 이집트에서 성직자로 추정되는 수천 년 된 미라가 공개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미라를 기원전 525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했던 마지막 토착 왕조의 고위 사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홍역이 빠르게 퍼지면서 뉴욕시가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뉴욕에서만 최소 285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면서 홍역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강제 백신 접종을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예장통합 포항 남노회 제98회 정기노회가 포항 효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목사 분호회장 박석근 목사는 눈물과 기도가 지금의 복음화를 이뤘다며 우리 모두의 간구가 있어야만 다음 세대에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포항노회도 제98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열린 포항노회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박진성 목사는 우리가 힘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며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참석자들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강원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예장통합 경동노회 제150회기 정기노회가 경동노회 희년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도영수 목사는 지도자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바라봐야 한다며 미래에 대한 선견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지도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부서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총회 총대 선거 등 회무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마산 신광교회가 407 신광의 날 다음 세대 축제를 열었습니다.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다음 세대 축제는 가수 션이 강사로 나서 간증을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마산 신관교회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창원 성결교회가 교회 설립 9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7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가 참여한 창립 90주년 기념 예배에서 창원 성결교회 우재성 목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주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빛의 열매를 드러내며 한마음으로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90주년 기념 성경 필사본 봉헌식이 진행됐으며 영광의 100년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창원 성결교회는 1000명의 예배자, 100개의 구역, 10개 해외교회 개척, 1개의 분립교회 개척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북 LMTC 단기 선교 훈련한 35기 개강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전주 서문교회 김석호 목사는 믿음은 복음에서 나온다며 복음에서 나오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LMTC는 교육, 의료 등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나 단기 선교 지원자들을 교육해 선교지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여수노회 제84회 정기회가 여수 천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강옥길 목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교회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선 신임 노회장의 여수 천성교회 박익현 목사를 추대했으며 각 부서 보고와 규칙 수정에 관한 토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제11회 대표회장기 축구대회가 계룡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오종영 목사는 축구를 통해 대전 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기 축구대회는 대전의 성시화와 교단별 단합을 통한 지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9개 교회 축구선교회가 출전했으며 새로남교회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노회가 제11회 정기노회를 인천 제2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인천노회장 김주성 목사는 비판과 비난보다는 격려와 배려로 서로를 위하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천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성찬식과 회계보고 등 회무 처리와 함께 임원 선거를 통한 신고임원 교체가 진행됐습니다. 신임 노회장에 추대된 부평 제2교회 김철권 목사는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은퇴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지원책과 장학제도를 만들고 개척교회를 섬기는 건강한 노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중국 어문선교회 신임 대표 취임 예배가 제주 김영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어문선교회 신임 대표로 취임한 박지화 선교사는 중국 선교를 통해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복음이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과 모든 열방을 주께 돌려드리는 사역에 사명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1989년 창립된 중국 어문선교회는 웹진과 문서 발행을 통해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과 경기 강원도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고려 영향으로 14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15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